요즘 제가 아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매주 병원 다니고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가는 분들도 계셔요. 자주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큰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돌고 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 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예전 습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어보고 주변에서 확인한 것들을 조용히 나눠보려고 해요. 60대부터 버리기만 해도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게 참는 습관이에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게 습관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어깨가 아파도 며칠이고 견뎌보고 어지러워도 혈압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60대 몸은 20대, 30대처럼 회복이 잘 안 돼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깊어지고 나중엔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되죠. 제 친구 중 한 분이 손목이 저리다면서 1년을 참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대요. 결국 몇 달 동안 물리치료 다니고 주사도 맞고 훨씬 고생했죠. 처음에 불편할 때 갔으면 간단히 끝났을 거예요. 특히 지금 말씀드릴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절대 참으면 안 돼요. 갑자기 어지러운 것, 가슴이 답답한 것,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한 것, 밤에 자주 깨는 것, 이런 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을 자주 갔던 게 아픈 게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었어요. 참는 걸 버리고 나서는 오히려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작은 불편함을 빨리 확인하고 간단히 해결하니까요. 병원 가는 게 약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겁쟁이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을 잘 알고 잘 챙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약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한때 약통이 3개였어요. 내과에서 받은 혈압약, 정형외과에서 받은 소염제, 친구가 좋다고 준 영양제, TV에서 본 관절 보조제까지 몸에 좋다는데 하면서 다 먹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이 안 풀리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 가고 또 다시 약 받는 과정이 반복됐지요. 그러다가 약사님이 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르신, 이거 다 같이 드시면 간이랑 콩팥이 힘들어요. 정리 좀 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약이 많다고 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구나. 특히 우리 나이에는 간이랑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느려지고 여러 약이 겹치면 부작용도 생기기 쉽죠. 그래서 정리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먹는 약 전부 가져가서 확인받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건강보조제도 하나만 골랐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피곤도 덜하고. 제 주변에 한 분은 약이 10개가 넘었는데 정리하고 나서 3개로 줄였대요. 그분 말로는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은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게 맞아요. 더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이랑 콩팥만 힘들게 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게 무조건 쉬기만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쉬느냐예요. 저도 예전엔 피곤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TV 보다가 잠들었다가 깨면 또 누워서 폰 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도 몸이 안 풀리고 오히려 더 뻐근하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 움직이기가 더 싫어지고 또 눕고 악순환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왔어요.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공원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나갔는데 30분쯤 천천히 걷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뻐근했던 것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 나이엔 가만히 쉬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휴식이라는 걸요. 60대 넘어서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하루 종일 안 움직이면 그만큼 빨리 약해지는 거죠. 관절도 마찬가지라 쓰지 않으면 더 굳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곤해도 조금은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집 앞 한 바퀴 천천히 걷기, 집에서 팔다리 가볍게 펴기,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 지인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되 멈추지 않는 게 비결이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도 조금씩 천천히라도 움직여 보세요. 버려야 할 네 번째 습관은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새벽 4시에 깨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서 폰 보고 TV 켜고 했죠. 그런데 낮에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혈압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잠 제대로 주무시나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도 흔들리고 혈당도 불안정해져요. 그때 깨달았어요. 잠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조율하는 시간이구나. 60대 이후엔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져요. 감기도 잘 걸리고 작은 상처도 더디게 낫고. 그래서 지금은 잠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녁 8시 넘어서는 커피 안 마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엔 폰도 멀리 두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깨도 억지로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눈 감고 누워 있어요. 완전히 잠들지 못해도 눈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쉬거든요.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은 수면제를 먹다가 끊었대요. 대신 낮에 햇볕 쬐고 저녁엔 가볍게 걷고 침실 온도를 낮추고 이런 걸 신경 쓰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래요. 잠은 사치가 아니라 60대부터는 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병원 갈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게 혼자 다 참고 견디려는 태도예요.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속으로 사귀고 아파도 내색 안 하고.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배우자 먼저 보내고 나서 한동안 혼자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자꾸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병원 가도 딱히 문제는 없다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한 분이 교회 모임에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나가서 사람들이랑 차 마시고 얘기하니까 신기하게 몸이 나아진 거예요. 말하는 것만으로, 웃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어요. 외로움이랑 스트레스는 병원 약으로 안 나아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자주 만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나가시든 등산 동호회 하시든 아니면 그냥 아파트 벤치에서 이웃분들이랑 얘기하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몸을 살려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프면 참는 습관 버리기. 약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버리기. 피곤하면 무조건 쉬기만 하는 습관 버리기.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버리기. 혼자 다 견디려는 태도 버리기.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5가지만 버려도 병원 갈 일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편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목표니까요.